진짜 그놈의 69전자, 74전자 박스권 지겹습니다. 이게 뭐 여고괴담도 아니고 계속 그 사이만 그냥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런하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 이미 선조정을 받고 끝낸 건 다행이긴 한데 우리나라 금요일 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솔직히 그동안 나스닥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 정도 가열차게 조정받을 수 있다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 증시는 거의 폐렴에 걸린다. 거기다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오전장만 개장했잖아요. 반일장만 열렸는데 그 반일 동안 그렇게 많이 주가가 빠졌어요. 뉴욕 증시. 그래서 어떤 이런 뉴욕장, 금요일장 떡락을 어떤 식으로든 월요일 개장에 우리가 일단 매를 맞고 시작을 해야 된다면 월요일장 개장은 당연히 이제 추가 갭 하락 출발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은 월요일장에 당연히 예상되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재료를 등에 업고 있는 것인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지금 일시적이지 않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에 가속도를 붙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금리 인상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어떤 매파적 회초리를 이게 반영해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세를 던지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출현한 코로나 신종 변이 오미크론 때문인지. 먼저 오미크론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보면은 스콧 고틀립이라는 전 FDA 국장이 있는데 이분이 코비드-19의 거의 권위자거든요.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오미크론 감염자 대부분이 가벼운 증상이었다. 이걸로 병원 입원율이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팩트 체크를 들어가면 오미크론은 좀 증상은 경미하고 입국 전에 검진 환자들한테서 우연히 발견됐을 정도로 그동안 퍼져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증상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피로 증상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한 안젤리크 쿠체 이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좀 증상이 특이하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일단 냄새를 못 맡거나 폐기능에 이상이 오는데 이거는 약간 몸이 좀 이렇게 피곤하고 무겁고 이 정도. 그래서 증상이 특이한 거 말고는 중증 환자가 없고 아주 경미했다. 이렇게 또 영국 텔레그라프하고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증상이 피로면은 그냥 바카스 하나 먹으면 낫는 거 아니에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푹 자면 낫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그 다음 팩트체크 세 번째. 보건당국에서는 이제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로 지금 조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근데 유독 금융시장 관점에서만 이거를 막 부풀려가지고 자극적인 기사로 막 공포감을 조성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이죠. 매번 저는 봤습니다. 연준의 유동성 축소 시기 때마다 나왔던 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어떤 자해 공갈, 시장을 막 하방으로 패면서 야 이거 봐라 지금이 유동성 축소할 때냐, 저렇게 큰 불확실성이 나타나가지고 금융시장이 막 폭락하는데 금리 올릴 때냐, 지금 막 제정신이냐, 이런 자해 공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코로나 변이 이 바이러스가 솔직히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왔는데 변이가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막 과장하고 부풀려서 어떻게든지 연준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조금이라도 늦춰보겠다 이거죠. 사실은 뭐 변이 바이러스가 좀 뻔한 재료긴 한데 이 오미크론을 유동성 장세를 연장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해 보겠다 이거죠. 일단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솔직히 떡락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붙인 게 이게 또 팬데믹이 되면은 지난번 델타 변이처럼 또 나라마다 강력한 봉쇄 조치 막 락다운 들어가고 막 이럴 텐데 그러면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이런 게 다시 또 후퇴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이렇게 명분을 갖다 붙이긴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작용 반작용의 어떤 그런 논리로 보면은 오미크론이 다시 우리를 작년 3월 같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 국면 같은 시기로 만약에 돌려놓는다. 그러면 경제활동 둔화되고 그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상당히 해소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얘기한 대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 서두르는데 그 리스크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봤어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봤을 때 일단 WTI 유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3%. 이거는 진짜 크게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도 가격은 급등했고 금리는 1.48%까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맘 놓고 막 매파적으로 스탠스를 나타낼 수 있나요? 당장 12월 FOMC의 테이퍼링 속도를 높인다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인데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나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든지 좀 저지하려고 애쓰는 게 바로 그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폭 증가, 가속화 이런 건데 아니 연준이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방 압력에 놓였는데 심지어 경기가 다시 꺾여가지고 더블 딥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산 매입 축소를 더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금리 인상을 서두른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초기 국면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때 제일 먼저 위로 슈팅하면서 반응했던 게 달러화인데 금요일 날 달러 유로 환율을 봤을 때 달러가 유로화 대비해서 0.97% 그러니까 한 1% 정도 하락했어요. 이걸 보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월가 선수들은 이제 금요일장 오전만 반차 내면 이제 쭉 연휴잖아요. 목금토일. 그러니까 그렇게 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이 오미크론 같은 불확실성이 나타나니까 불확실성이 딱 출현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우선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매도세가 쏟아졌긴 했다. 근데 시장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반응을 보면은 테이퍼링 강도 약화라든가 금리 인상 연기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유로 대비 달러 가치 하락으로 그러니까 이 얻을 게 더 많다는 점으로 더 크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일 한국 증시 사실 삼성전자가 제일 큰 문제인데 우선 해외 한국 주식 관련 펀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MSCI 한국 펀드 있죠. 티커 EWY. 설정액이 이게 설정액이 46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조 넘어서 5조 넘어가지고 한 5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 금요일 4.33% 하락 마감했어요. 앞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했는데 반일장만 열렸는데 그 반나절 만에 4.33%가 하락했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DR물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증서 같은 건데 런던 증시에서 이거 삼성전자 DR물이 3.67% 하락 마감. 우리 금요일장 1.9% 빠진 거 아무리 후반영을 했다고 해도 그거보다 2배 정도 더 빠진 거죠. 그럼 과연 내일 삼성전자 저가 매수가 유효하냐? 내일 같은 날은 시초가가 장중 최저가라는 인식이 통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게 제가 썸네일에다가 붙여놓은 UBS 있죠. UBS 보고서에서는 이번에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초기 국면이나 아니면 다른 변이 때처럼 너무 성급하게 시장에 대응하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UBS가 스위스 최대 금융사인데 전 세계 자산가들이 모이는 곳이 스위스잖아요. 그 중에서도 UBS는 우리로 치면은 약간 KB금융그룹 정도. 여기 이제 증권, 투신, 보험, 운용 다 갖고 있는 진짜 글로벌 탑티어 하우스인데 여기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지금까지 나온 거라고는 그냥 새로 탄생이 아니죠. 새로 발견된 거라는 거. 그냥 새거. 그냥 새 거다. 그거 말고는 치명률이나 뭐 그 어떤 것도 나온 게 없어가지고 영향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그 남아프리카 국가 같은 그런 데서 발견된 케이스나 이런 게 전 세계에 적용될 사례라고 그렇게 또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산타랠리 전에 마지막 바겐세일 기회로 활용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모멘텀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런망주로 최근에 얘기했던 11월 초에 얘기했죠. LG 디스플레이. 이미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수익 챙기셨어야죠. 평가 금액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월요일장 급락은 현금이 있으면 바이 온 딥. 그러니까 저가 매수 하고 현금이 없으면 절대 신용 미수는 안 된다. 진짜 현금이야말로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해지 수단이고 이 기관 외국인 공매도에 대항할 무기고 또 사실상 가장 안전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하방 포지션입니다. 외국인이든 연기금이든 기관은 롱숏을 하면 했지 절대 개인처럼 현금 비중을 50% 막 이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현금 보유는 개인의 특권이다. 예. 그리고 사실상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하방 포지션. 아니, 공매도 같은 건 한번 때렸는데 계속 올라가요. 증거금 계속 박아야 돼. 안 그러면 손절 쳐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금리 인상기 혹은 유동성 축소 시기마다 그런 자해공가를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자해공가를 잘못하다가 뛰어들었는데 매드맥스야. 피주머니 차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UBS에 이번만큼은 너무 쉽게 패닉셀링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보셨고요. 자, 이어서 내일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로 장중에 뉴스 속보, 실시간 뉴스, 그리고 HTS에 뜬 종목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뉴스를 하루 전에 미리 보고 일반인들보다 훨씬 앞선 인사이트와 전략으로 시장에 임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레이스를 출발해야 됩니다. 중간에 그 사람들이 장비가 좋고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치고 나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출발 선상은 같아야죠. 이게 바로 내일 뉴스에서 추구하는 정보 민주화의 취지입니다. 이제 11월 말 12월 초가 또 겹쳐집니다. 벌써 11월 달도 다 갔어요. 29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정부에서 개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 치료 체계를 비롯해서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상황 등 점검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거 다음에 방역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게 사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죠. 그래서 원래 이걸 대책을 26일 날 발표하려고 했지만 연기돼 가지고 지금 방역 패스 확대 논의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독려도 추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내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정부에서 엽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매일매일 열리고 있는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1일 상황 점검 회의 새로운 주에도 월화수목금 매일 열립니다. 내일 정부는 중국의 장쑤성과 경제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장쑤성이 중국 내 31개 성시 중에서 한국 최대 교역 투자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LG화학 여기 있고 SK하이닉스 공장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 공장도 장쑤성에 있어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이 기대감이 내일 영향을 줬으면 합니다. 내일 산업부 장관은 겨울철 전력 수급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를 보령발전본부에서 갔는데 보통 여름에 전력난, 전력 공급 우려 이런 거 있잖아요. 블랙아웃 우려. 이제 올 겨울에 당장 우리는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그럴수록 스마트 그리드 ESS 관련주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반도체 제조 등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이제 가스가 이렇게 귀하신 몸이 됐어요. 사실 그것도 화석연료 아닌가 근데? 다음 내일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 경기, 경륜, 경정, 경마, 전시회장, 박람회장, 마사지업소,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여행업 등 업종 하시고 피해보신 분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신청하실 수 있대요. 다음 내일 농식품부에서는 스마트 농업 인력 기술의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첫 운영 개시라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관련주 한번 이 기회에 체크해 보시고 내일 기재부는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발행 현황 그리고 내일 문체부는 2021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시상식을 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3회 에너지 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어디서? 전경련 회관에서. 에너지 혁신기업 한번 꼽아보세요. 이번 기회에. 내일 월요일 경제 일정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있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2021년 한국연례협의를 실시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만약 나오면 신평사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한국의 경제 활동 인구가 너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 부채도 사실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경고 나오면 이제 또 출산 장려 관련주
그리고 내일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 KB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 인상한 날입니다. 하나은행 이런 데 이미 지난주에 올렸고, 그 다음에 내일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 사이버 먼데이가 뭐냐면은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에 첫 월요일을 사이버 먼데이라고 하는데, 왜 예전에는 미국 특히 컴퓨터 엄청 느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하려고 해도 접속이 느려서 속 터지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속도가 빠른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 컴퓨터로, 빠른 컴퓨터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끝나고 남은 이제 어떤 체리 피킹, 세일 상품을 쇼핑하는 날이라고 해서 사이버 먼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게 바로 내일.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10월 잠정주택 매매, 11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지수, 독일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요거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연설을 합니다. 사실 연준에서 연준 의장 다음으로 파워가 센 게 부의장이 아니라 뉴욕 연은 총재예요. 과연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지 않다, 인플레이션 빨리 잡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해서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했던 제롬 파월이 오미크론 출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대로 마이웨이로 그냥 매파적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거 재앙인 거고요. 자, 그리고 내일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재개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핵 합의를 이제 이란이 탈퇴해버리고 핵 개발을 재개했는데, 이번 이제 조 바이든 정부가 다시 핵 협정에 참여하라고 이란을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양측 모두 지금 기싸움 하느라고 니네가 먼저 기존 합의를 이행하라고 버티고 있죠. 자,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그러니까 코인부터 뭐 이 가상화폐, 그리고 NFT도 해당되는데, 이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IWRA 세계 물총회가 열립니다. 수처리 관련주, 물 관련주, 우리나라도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천안에서 상수도 설비 뭐 이거 오픈식도 있고 해가지고 물 관련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산업발전 포럼 및 자동차 산업발전 포럼을 같이 개최합니다. 자동차 산업연합회하고 한국산업연합 포럼이 공동 개최하고, 주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전망 및 우리의 과제. 여기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개요 및 사업화 이슈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로봇 활용 물류와 비도로 운송 활성화 방안.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전기 동력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내일 자율주행 버스 첫 시범 운행이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서. 지금 정부는 2026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서울 전 지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일 미국 2021 고담 어워즈. 고담 어워즈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미국 독립영화단체인 인디펜던트 필메이커 프로젝트가 주최하고 매년 아카데미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여기 최우수 장편 시리즈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고, 이정재 씨가 신작 시리즈 부문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인어 뉴 시리즈 부문에 각각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SK텔레콤이 거래 재개합니다. 주식 분할 및 회사 분할. 그래서 SK스퀘어 주식회사가 탄생을 했죠. 그 다음에 내일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첫 번째는 지난번에 오픈했고 이번에 두 번째 타워를 오픈하면서 전체 객실을 가동할 것으로. 그 다음에 샌드박스가 메타버스 알파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내일 JYP 엔터 소속의 트와이스가 서울 공연 티켓을 예매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역시 JYP 소속의 스트레이키즈가 크리스마스 이블 홀리데이 스페셜 싱글 발매를 합니다. 내일 실적 발표는 미국의 리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프론트라인 되겠습니다. 리 오토모티브도 그렇고 내일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많네요.
내일 앞두고 많이 떨리긴 합니다만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지켜보자. 예. 이런 보고서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네. 오미크론 예? 과연 어떨지 차분히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내일 같은 날은 시초가가 장중 최저가다. 이것만큼은 확실해 보여요. 그쵸? 자,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 저녁 여러분들께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갑니다. 저는 내일도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